20년 만에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 진서가 미안하다.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팀 직원 이진석의 시간은 그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다. 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복잡했습니다. 이진석은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죠. 54세 중소기업 사무팀에서 26년을 일한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고 내일도 그럴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한 진석은 현관문을 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 박소영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저녁은 드셨고요? 응, 회사 근처에서 먹고 왔어. 진석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죠. 오늘 힘드셨어요? 아니, 그냥 평소랑 똑같아.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익숙한 저녁 풍경이었죠. 진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휴대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5년 전쯤 바꾸고 난 뒤 그냥 넣어둔 기기였죠. 이것도 정리해야 하는데. 진석은 휴대폰을 꺼내 충전기에 연결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백업 파일을 확인하던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김도아. 그 이름이 연락처 목록에 있었죠. 진석의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동안 의도적으로 잊으려 했던 이름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절친한 친구.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긴 사람. 진석은 손가락을 떨며 메시지 기록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문자 메시지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죠. 발신 날짜는 2005년 3월 17일. 정확히 20년 전이었습니다. 진석은 메시지를 재생했어요. 진석아. 도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약간 떨리는 음성이었죠.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짧은 침묵이 이어졌고 다시 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말. 그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하지만 넌 틀리지 않았어. 나중에라도 이 말 꼭 하고 싶었어.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진석은 휴대폰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그날 2005년 3월 17일. 진석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자료를 준비하느라 휴대폰을 확인할 여유가 없었죠. 발표가 끝나고 퇴근할 무렵엔 이미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간 뒤였어요. 그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얼마 후 휴대폰을 바꾸면서 완전히 잊혀졌던 겁니다. 진석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고마웠다. 도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단단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진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대학 시절 항상 함께였던 도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창업에 실패하고 무너져 있던 그의 모습도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찻집에서 나눴던 마지막 대화. 넌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현실부터 봐. 자신이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도아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저 쓸쓸한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어요. 그 후로 도아는 연락을 끊었고 진석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진석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아야. 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방문이 열리고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진석은 고개를 들었죠. 아내의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진석은 휴대폰을 내려다 보았어요. 소영은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도아의 목소리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고마웠다. 20년 만에 들린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진석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어요. 도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문이 하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진석은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잠을 설쳤지만 몸은 습관처럼 움직였죠. 세면대 앞에 선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죠. 진석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좀.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났어. 괜찮아. 소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밥그릇에 김치를 얹어 주었죠. 출근길 지하철 안 진석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어봤어요. 김도아. 그 이름은 여전히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진석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무팀 과장 김영호가 다가왔어요. 진석 씨,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죠? 네, 어제 다 정리해 뒀습니다. 역시 믿을만해요. 26년 차는 다르네. 영호는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진석은 화면을 바라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도아의 목소리가 맴돌았죠. 점심시간 진석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진석 씨는 요즘도 주말에 등산 다녀요? 후배 직원 최수진이 물었어요. 아니, 요즘은 그냥 집에서 쉬지.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시나 봐요. 뭐, 그렇지. 진석은 짧게 대답하고 국을 떠먹었습니다.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3시 회의실에서 정기 보고가 있었습니다. 진석은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죠. 이번 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부장 송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요, 진석 씨.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진석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칭찬을 들었지만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죠. 26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삶. 누가 봐도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삶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진석은 혼자 대학교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죠. 캠퍼스 앞 거리는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작은 가게들도 바뀌어 있었어요. 진석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안쪽에 오래된 찻집 하나가 보였죠. 다운 찻집.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그곳에서 도아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진석은 찻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죠. 손님은 몇 명 없었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들어가 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석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맥주 2캔을 샀죠. 집에 도착하니 소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 진석은 소파에 앉아 맥주 캔을 땄습니다. 소영이 거실로 나와 남편 옆에 앉았어요. 여보, 무슨 일 있죠? 진석은 대답하지 않고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소영은 남편이 손을 잡았어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혼자 끙끙 앓지는 마세요. 진석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죠. 옛날에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 도아라고. 대학 때부터 붙어 다녔던 친구였지. 소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친구가 창업을 했는데 실패했어. 그때 내가 현실적인 조언을 했는데 그게 상처가 됐나 봐. 그래서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지. 20년 동안. 소영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 친구가 20년 전에 남긴 음성 메시지를 발견했어.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했더라고. 소영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진석은 아내의 품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을 느꼈죠. 그날 밤 진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소영이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26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도아와의 우정, 그리고 그 우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진석은 눈을 감았어요. 도아야, 넌 지금 잘 지내고 있니? 작게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말 아침 진석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소영은 아직 자고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주소록이었죠. 누렇게 바랜 종이 사이로 도화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진석은 스마트폰을 들고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흘러나왔죠. 진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번호가 그대로일 리 없었죠. 소영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친구분 찾으시는 거예요?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남편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SNS는 확인해 보셨어요? 아, 그걸 깜빡했네. 진석은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김도하라는 이름을 검색했죠.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그가 찾는 도하는 보이지 않았어요.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까지 뒤졌지만 소용없었죠. 흔적이 하나도 없네. 진석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소영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대학 동창회 연락처는 없으세요? 동창회. 맞다. 진석은 급히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몇 년 전 동창회 모임에서 받았던 명함이 떠올랐죠.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배 정민수였죠. 민수야, 나 진석이 형이야. 아, 형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혹시 김도하 알지? 우리과 동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하 형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응, 혹시 연락처 알아? 형님. 도하 형 소식 모르셨어요? 진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식? 도하 형이 한동안 많이 아프셨대요. 뭐? 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에 병원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몸 상태는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경기도 쪽에서 혼자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진석은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 정확히 어디야? 제가 정확한 주소는 모르는데 같은 과 후배 한 명이 우연히 봤다고 했거든요. 누구? 서준혁이요. 형님 기억하시죠? 준혁이. 그래, 기억나.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직접 물어보세요. 민수는 준혁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죠. 고맙다, 민수야. 형님. 도하 형하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진석은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도화가 아팠었대.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외곽에서 혼자 산다는데. 소영은 남편을 꽉 안아주었죠. 진석은 아내의 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시간 후 진석은 서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준혁아, 민수한테 들었어. 내가 도화를 봤다며? 아내.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제가 일 때문에 파주 쪽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파주? 네, 파주 쪽 작은 주택가에서요. 진석은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도화 형 상태는 어떻던가?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근데 표정은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혼자 사나? 네, 혼자 작은 집에서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림 그리신다던데. 그림? 진석은 놀랐습니다. 도화는 대학 시절 경영학을 전공했었죠. 네, 취미로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그걸로 소소하게 생활하신대요.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명함을 받았거든요. 잠시만요. 전화 너머로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탄강면. 진석은 또박또박 받아 적었죠. 고맙다, 준혁아. 정말 고맙다. 형님, 도화 형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잘하셨어요. 도화 형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진석은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소영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찾으셨어요? 응, 파주에 산대. 언제 가실 거예요? 진석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죠. 가도 괜찮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만에 갑자기 찾아가는 게 도화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소영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친구분이 메시지를 남기셨잖아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래도 그분도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용기 내세요. 진석은 아내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가봐야지. 그날 밤 진석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 도화를 만나러 가야 할까 아니면 먼저 전화를 해봐야 할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옆에서 소영이 말했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은 통하니까. 진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일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가볼게. 도화랑 둘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진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요일 아침 진석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소영이 옆에서 뒤척였어요.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진석은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어제 받아 적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죠. 경기도 파주시 탄강면. 주소를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찾아가도 되는 걸까?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도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병을 앓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석은 휴대폰을 들고 20년 전 메시지를 다시 재생했어요. 진석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도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떨리는 음성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그때 갑자기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04년 겨울 찻집에서의 마지막 대화. 도아는 창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있었어요. 진석아,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도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석은 그때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죠. 넌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현실부터 봐. 빚부터 갚아야지. 현실? 난 지금 현실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 냉정해져야 해. 감정으로는 해결이 안 돼. 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쓸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래. 내 말이 맞아. 고맙다, 진석아. 그 말투에는 감사함이 아니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석은 그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도아는 그렇게 찻집을 나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던 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조언이 친구에게는 칼이 되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도아가 필요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위로였을 텐데. 소영이 거실로 나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도아한테 상처만 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난 그때 도아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 소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서 지금 친구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도아가 어떻게 생각할까?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친구분이 메시지를 남기셨잖아요. 고맙다고. 그게 20년 전 이야기잖아. 진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얼굴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게 했죠. 여보, 진심은 통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찾아가 봐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진석은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죠. 오전 10시 진석은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소영이 따뜻한 커피가 담긴 텀블러를 건넸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고마워. 진석은 현관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이 밀려왔죠. 여보, 내가 정말 가도 될까? 소영은 남편의 등을 살짝 밀었어요. 가세요.
친구분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진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파주행 버스를 타야 했죠.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이라 나들이 가는 가족들이 많았어요. 진석은 매표소에서 표를 끊었습니다. 파주 탄강 가는 버스 한 장이요. 네, 11시 20분 출발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진석은 대합실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아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미안하다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잘 지냈니? 가 먼저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옆 의자에 젊은 부부가 앉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었죠. 아빠 할아버지 집 가는 거야? 응, 우리 아들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응. 할아버지가 용돈도 주시고 재미있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은 오래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면 반가운 법이죠. 친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버스에 올라탄 진석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어요. 1시간쯤 지나자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주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진석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소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버스가 탄강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진석은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메모지의 주소를 보여줬죠. 여기로 가주세요. 금방 갑니다. 택시는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주택들이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집이에요. 기사가 가리킨 곳에 작은 단층 집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죠. 진석은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집 앞에 선 그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대문 옆 우편함에 김도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석의 손이 떨렸어요.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수없이 고민하던 그때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진석은 숨을 죽이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들리던 인기척이 멈췄어요.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죠. 갑자기 찾아오는 게 도아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어요. 진석은 조용히 돌아서서 골목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마을 입구로 향했어요. 이곳엔 예술가들이 사는 곳으로 유명해서인지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카페, 갤러리가 늘어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관광객들이 제법 많았죠. 진석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갤러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소 갤러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그림들이 보였어요. 무심코 들어가 보려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갤러리 벽면에 걸린 그림 하나가 눈에 띄었거든요. 풍경화였는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진석은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실내에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중년 여성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숙여 답례하고 그림 앞으로 다가갔죠. 캔버스에 그려진 건 대학교 캠퍼스 풍경이었어요. 낡은 벤치와 은행나무 그리고 그 아래 앉아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 진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옆 작은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봄날의 우정 김도아. 진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도아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 마음에 드세요?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이 작가분은? 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김도아 작가님이요? 이 동네에서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자주 오시나요? 가끔 들르시죠. 조용하고 과묵하신 분인데 그림만큼은 따뜻하세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분 그림은 주로 인연과 관계를 주제로 하시거든요. 진석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캔버스 구석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진석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실례지만 이 작가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그렇겠죠. 갤러리를 나온 진석은 다시 마을을 걸었습니다. 도아가 이곳 어딘가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다는 게 실감났죠. 20년 동안 도아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창업 실패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찻집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죠. 진석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벽면을 둘러보다가 한쪽에 붙어 있는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기부자 명단이었어요. 이 카페가 어려운 예술가들을 돕는 공간이라고 적혀 있었죠. 명단을 훑어보던 진석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김도아 어려웠던 시절 한 친구의 말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 이곳에 작은 보탬을 하고자 합니다. 진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한 친구의 말. 그게 자신이 했던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찻집에서 자신이 던진 차가운 조언. 도아는 그걸 상처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을 되새기고 일어서는 계기로 삼았던 겁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카페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진석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명단에 계신 분들은 다들 사연이 있으세요. 주인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죠. 특히 김도아 작가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신가요? 진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년 전에 큰 병을 앓으셨대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림으로 다시 일어서셨죠. 주인의 말에 진석의 가슴이 저렸어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끔 이 카페에도 오시는데 항상 조용히 앉아 계시죠. 혹시 언제쯤 오시나요?
글쎄요, 정해진 날은 없는데. 날씨 좋은 오후에 가끔 들르세요. 진석은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시 마을을 걸으며 생각했죠. 도아는 자신과의 마지막 대화를 상처가 아닌 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병마와 싸우며 새로운 삶을 일궜습니다. 진석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20년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도아는 그 시간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았던 겁니다. 오후 4시쯤 진석은 다시 도아의 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이번엔 정말 문을 두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진석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골목 입구에 한 남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짧은 머리,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진석과 그 남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자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새겨 놓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죠. 김도하였습니다. 도아도 진석을 알아봤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죠. 20년이라는 긴 침묵이 그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 몇 개가 두 사람 사이로 지나갔어요. 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하야.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도하는 천천히 걸어와 진석 앞에 섰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여위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어요. 진석아. 오랜만이야. 도아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진석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아는 진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 대문이 열리고 20년 만에 두 친구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도아의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작은 거실 한쪽 벽면에는 캔버스와 물감들이 놓여 있었죠. 창가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앉아. 도아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진석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도아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차 한잔 할래? 응. 고마워. 진석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풍경화가 대부분이었지만 유독 하나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의 은행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사람. 갤러리에서 본 그림과 비슷한 구도였죠. 도아가 쟁반에 차를 담아 왔습니다. 국화차야. 내가 좋아했잖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도아는 진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죠. 침묵이 길게 이어졌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하야. 나. 괜찮아. 도아가 진석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알아? 진석은 고개를 들어 도아를 바라봤죠.
도아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오히려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내 말이 나한테는 칼처럼 느껴졌어. 도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창업 실패하고 빚에 쪄들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 진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현실부터 보라고. 미안해. 정말. 아니, 들어봐. 도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내 친구가 날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 내 목소리도 듣기 싫었거든. 도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그때 내가 너무 차갑게 말했어. 내 마음을 전혀. 진석아. 도아가 진석을 바라봤어요. 넌 틀리지 않았어. 진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내 말대로였어. 난 그때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거든. 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 술만 마시고 사람들 피하고. 진석은 도아의 말을 조용히 들었죠. 그러다 문득 내 말이 떠올랐어. 현실부터 보라고. 도아가 다시 진석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지. 하나씩 빚을 갚기 시작했고. 혼자. 다 해낸 거야? 처음엔 공사장에서 일했어. 식당 설거지도 하고. 도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5년 걸려서 빚을 다 갚았지. 그리고 우연히 그림을 시작하게 됐어. 진석은 벽에 걸린 그림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도아야. 그런데 말이야. 도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5년 전쯤 큰 병에 걸렸어. 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죠. 민수한테 들었어. 많이 아팠다고. 응, 암이었어. 도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진단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진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도 내 말이 떠올랐어. 도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현실부터 보라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도아야. 그 말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 치료 열심히 받고 그림도 계속 그렸지. 도아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완치 판정까지는 못 받았지만 진석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진석아, 그만해. 도아가 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 고마워. 진심으로. 무슨. 내 말이 없었으면 난 계속 무너져 있었을 거야. 도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처음엔 상처였지만 나중엔 힘이 됐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준 거야. 진석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아는 진석의 어깨를 토닥였죠. 나도 미안해. 그때 내 진심을 몰라줘서. 아니야. 내가.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야. 도화가 말했습니다. 난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넌 현실적으로만 말했지. 진석은 고개를 들어 도화를 바라봤어요. 근데 말이야,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우정이었던 것 같아. 우정? 응. 넌 날 위해 쓴소리를 해준 거고 난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도화는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이 그림 봐. 우리 둘이야. 진석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은행나무 아래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이 나란히 앞을 보고 있었어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잖아. 우정은 그런 거 아닐까? 도화의 말에 진석은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도화야. 날 용서해줘서. 용서? 그럴 게 뭐 있어. 도화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 다시 찾아와 줘서. 사실 내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20년 만에 들었어. 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했던 그 메시지. 도화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 그거. 내가 못 받았구나. 응. 그때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괜찮아. 지금이라도 들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해가 기울어 창밖으로 노을이 비쳤어요. 도화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내가 저녁 해줄게. 내가 도와줄까? 그래. 옛날처럼.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화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진석은 채소를 다듬었죠. 너 요리 실력 늘었네?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저녁을 준비했어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진석아, 가족은 잘 지내? 응, 다들 잘 지내. 애들은 독립했고. 아내분은? 잘 지내. 오늘도 날 격려해줬어. 진석은 소영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좋은 분이네. 나중에 꼭 인사드리고 싶다. 그래, 꼭 소개해 줄게. 밤이 깊어지고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응, 조심히 들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진석에게 도화가 말했어요. 진석아, 다시 연락하고 지내자. 당연하지. 이제 안 놓을 거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친구가 된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진석은 회사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화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와. 소영 씨도 모시고. 진석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토요일 오후에 갈게. 동료 김영호가 옆에서 물었어요. 진석 씨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진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죠. 20년 동안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덕분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진석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도아 만나러 가자. 진짜요? 저도 가도 돼요? 소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응, 도아가 꼭 만나고 싶대. 그럼 뭐 좀 준비해 가야겠네요. 소영은 기뻐하며 냉장고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파주로 향했어요. 소영은 정성껏 만든 반찬통을 들고 있었죠. 도아 씨가 어떤 분일까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보면 알 거야. 진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아의 집에 도착했어요.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도아가 나왔습니다. 어서 와. 도아는 활짝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죠. 도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진석이 아내 박소영이에요. 소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소영 씨. 진석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집 안에는 따뜻한 차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소영은 가져온 반찬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좀 만들어 왔어요. 혼자 사시니까 잘 챙겨 드셔야죠. 고맙습니다, 소영 씨. 잘 먹을게요.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소영은 도아의 그림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그림 정말 따뜻하네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면서 제 마음도 많이 치유됐어요. 도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진석은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오후 내내 세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나눴죠. 대학 시절 추억, 도아의 그림 작업, 진석의 직장 생활. 소영은 조용히 듣다가 가끔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두 분이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영 씨. 도아가 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지. 진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아가 제안했어요.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어요. 같이 나가실래요? 좋지. 세 사람은 마을의 작은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죠. 음식이 나오고 진석이 술을 자신의 잔에 따랐습니다. 도아가 나도 술 따라줘라며 말했어요. 도아야, 건강 괜찮아? 술 마셔도 돼? 진석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은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영도 함께 잔을 들었죠.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우리 셋이서. 그럼요, 소영 씨.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도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별들처럼 우리 우정도 계속 빛났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진석이 도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소영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좋은 분이에요. 도아 씨. 그치? 내가 말했잖아. 앞으로 자주 만나야겠어요. 가족처럼. 진석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진석과 도아는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서울에서, 때로는 파주에서. 소영도 자주 함께했고 세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죠. 어느 일요일 진석과 도하는 대학교 캠퍼스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 옛날 다운 찻집 앞에 섰어요.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만났었지. 도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그때 내가 정말. 진석아,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도하가 진석을 바라봤어요. 우린 이미 화해했잖아. 이제는 앞만 보자.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찻집 안으로 들어갔죠. 20년 전과 달라진 인테리어였지만 창가 자리는 여전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습니다. 참 진석아. 다음 달에 내 개인전이 열려. 진짜? 어디서? 소소 갤러리. 꼭 와줘. 당연하지. 가족들 다 데리고 갈게. 도하는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내 건넸어요. 초대장 표지에는 은행나무 아래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봄날의 우정 김도하 개인전. 진석은 초대장을 소중히 받았죠. 도하야 고마워.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진석아. 용기 내서 찾아와 줘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대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젊은 날의 자신들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있었죠. 개인전 날 갤러리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진석은 소영과 함께 작품들을 둘러봤어요. 벽면 가장 중앙에 큰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벤치에 앉은 두 남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죠. 그림 아래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다시 만난 봄날 친구에게 받침. 진석은 그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하가 다가와 옆에 섰어요. 이 그림 내 생각하면서 그렸어. 고마워 도하야. 아니 내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그림을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관람객 한 분이 다가와 물었어요. 작가님, 이 그림 속 두 분은 누구신가요? 도하가 진석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와, 20년이요? 그럼 이 그림은 재회 이야기인가요? 네, 맞아요.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진 이야기죠. 관람객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지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개인전이 끝나고 진석과 도하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소영도 함께였죠.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 진석이 말했습니다. 다 너희 덕분이야. 도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보면서 생각했어요. 관계는 끝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구나. 진석과 도하는 서로를 바라봤죠. 맞아요, 소영 씨. 우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였어요. 도하의 말에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석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영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마음이 편해지셨죠? 응.
정말 편해졌어. 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아를 다시 만나면서 깨달았어. 용서보다 중요한 건 이해였어. 맞아요. 서로를 이해하니까 과거도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운 진석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와 다시 친구가 되어서 행복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행복해. 진석아. 이제 우리 자주 보자.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자. 진석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죠. 인연은 끊어진 게 아니었다고. 다만 다시 잡을 용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용기를 낸 덕분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고. 진석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우정은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소중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